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욱 강사입니다. 자, 7, 8월 수업자료 해설은 항상 제가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제가 강의를 올린다 그랬어요. 이유는 이게 전부 다 기출 지문이니까 딱 우리 수준에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답을 보고 단순히 암기하는 건 의미 없고 반드시 풀어보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료도 이미 카페에 묶어서 올려놨죠.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지금 뭐 카페하고 우리 유튜브 채널에 이름이 다르니까 헷갈리다 그래서 그냥 부동산 두루미로 카페 이름도 이렇게 일치시켰어요. 그러니까 혼란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20분으로 제가 끊어서 여러 개를 좀 올릴 생각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제. 부동산의 개념. 얘는 빠르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와 정착물. 그러면 의제 부동산이 아니라 협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돼야죠. 틀린 지문이죠.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죠. 부동산처럼 공시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됩니다. 옳은 지문이고, 법률적 개념인 부동산, 이를 찾으라는 건데 자산, 생산 요소, 상품, 얘는 경제, 위치, 환경은 물리죠. 공치, 환자. 그러니까 얘는 틀린 지문인 거죠. 자, 법률적 개념은 항상 세 가지가 반드시 나와요.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준부동산. 4번. 4번은 기출 지문입니다만 좀 애매모호해요. 자, 5번처럼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그 다음에 의제 부동산 또는 준부동산을 합치면 복합부동산이 아니라 이걸 우리는 협의가 아니라 광의 부동산이라고 해야죠. 협의와 준부동산을 합치면 광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근데 4번도 똑같은 논점인데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광이겠죠. 그리고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객체, 준부동산일 것이고, 그러니까 협의와 준부동산을 포함하면 광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럼 아주 심플한데 출제자가 이게 실제 기출이에요. 좀 애매모호하게 해놨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은 경제가 아니라 법률적 측면의 구분 개념입니다. 요놈이 틀린 거죠. 요놈이. 그래서 X 이렇게 되는 거죠.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상품, 자산, 자본. 자, 여기까지는 경제인데 공장재단이 나오면 준부동산이니까 법률적 개념이고, 환경이 나오면 물리적 개념으로 구분해 줘야죠. 그 다음에 선박, 공장재단, 건설기계, 항공기 전부 다 준부동산입니다. 준부동산은 협의가 아니라 광의의 부동산 또는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속한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틀렸죠. 8번.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범위를 확정시켜 줍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부동산의 활동은 항상 이 부동산이 무엇이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이 부동산 활동의 범위를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학자들은 항상 부동산의 개념을 넓히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광의 부동산 또는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개념을 확장시킵니까? 그러면 활동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인 거죠. 일단 옳은 지문이에요. 자, 9번도 많이 틀렸어요. 어업권은 1장에서 어업권이 나오면 준부동산이에요. 준부동산은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애고, 따라서 민법에 부동산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더라 없더라? 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준부동산이니까 부동산처럼 취급되고 민법에 부동산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할 수도 있는 거야. 옳은 지문. 자,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X 소비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언제? 토지가 관광상품 또는 뭐 국립공원 같은 관광상품이 될 때 소비재가 되는 것이죠.
자, 토지가 나와 있고 토지 위에 정착물이에요. 토지 위에 정착물의 대표적인 주자가 건물이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딱 두 글자가 나오면 일장에서는 복합 부동산이고 복합 개념과는 구별되는 논점이죠. 이게 떠올라야죠. 그래서 복합 개념 요게 빠져야죠. 그냥 복합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틀린지만. 자, 12번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민법의 규정이고 협의의 부동산이죠. 근데 여기는 정착물의 정의를 묻고 있어요. 여기 지금 미국 부동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의라고 그랬어요. 자, 시작이래요.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에 왜 수많은 물건들을 때려 붙입니까? 그러면 토지의 이용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물건을 부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부동산 학에서는 정착물이란 토지의 가치를 뭐 하기 위해서 더한다, 부가하기 위해서 부착시킨 물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다시 토지의 가치를 부가하기 위해서, 즉 토지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한 계량물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 옳은지만. 자, 건물, 임모, 명인방법을 갖춘 수모, 그 다음에 권원에 의해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모두 독립정착물이죠. 자,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됩니까? X죠. 부동산으로 간주되면 집주인, 대인이 부착시켜야죠. X. 자,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효용의 손실이 있냐, 없냐를 잘 봐야죠. 제거할 때 건물에 손실이 없다. 그러면 대충 붙여져 있는 거니까 건물의 일부는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동산으로 취급됩니다. 옳은 지문. 자, 정착물은 이건 우리나라의 정의예요. 정착물은 토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서 계속적으로 이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입니다. 옳은 지문.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입니까? 정착물이죠. 제가 놀라운 현상을 강의하면서 알아냈어요. 아니,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라는 건 일반적인 나무예요. 즉 인목은 아닌 그냥 일반적인 나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나무는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물인 것이죠. 나무가 정착물이 아니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정착물이에요. 근데 중개 대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항상 토지에 종속되는 것이냐 독립되는 것이냐 이걸 따져줘야죠. 만약에 정착물이 토지에 종속되는 정착물입니다. 그럼 토지와 독립적인 가치를 갖지 못하니까 독립해서 중개 대상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착물 중에 독립정착물입니다. 그러면 토지와 독립된 가치를 갖는 것이니까 토지와 분리해서 독립된 가치를 갖는 것이니까 중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7번을 요약하면 나무와 다년생 식물은 정착물입니다. 그런데 토지에 종속되는 정착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중개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것이죠. 일단 틀린 지문.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독립부동산, 그리고 토지와 독립해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거 종속정착물. 그 다음에 19번 옳은 지문. 그 다음에 19번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종물로 구분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보죠. 짧으니까. 자, 부동산의 용어 반드시 맞춰야죠. 물에 의한 침식. 자, 물에 의한 침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토지가 깎이는 거니까 곧 있으면 토지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포락지 여기 나와야죠. 부동산학에서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 하면 대지라고 해야 돼요. 나지가 아니라 대지. 그 다음에 필지 중에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 자, 건축물 이외에 남은 부분의 토지. 이게 빈 공간이죠. 그러니까 공지라고 해야죠. 공지. 나지 틀렸죠. 여러분도 틀렸고.
지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쉽니다. 그러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니까 휴한지 이렇게 돼야죠. 공지가 아니라 휴한지. 그 다음에 이행지는 임지, 농지, 택지 지역 상호간 그러면 대분류 상호간이잖아요. 대분류 상호간은 항상 후보지 이걸 써야죠. 후보지. 그 다음에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 바닥토지의 한자가 바로 부지죠. 옳은 지문. 그리고 부지는 항상 포괄적인 용어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용도에도 다 적용되죠. 도로부지, 하천부지, 댐부지, 학교부지, 공장주지, 뭐 철도부지.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7번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 그러면 맹지 옳은지만. 자 8번 토지의 면적 단위라는 건 없어요. 얘는 기출된 적이 없어요. 하도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니까 넣어놨다겠지. 토지의 면적 단위는 평 제곱미터를 말하죠. 10평 10제곱미터 85제곱미터 필지가 아니죠. 필지가 틀렸어. 그러면 필지는 무엇입니까? 토지의 등기 등록의 단위인 거죠. 면적 단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9번도 틀린 거죠. 토지의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 평을 말하고 토지의 등기 등록의 단위는 필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10번은 끝을 봐야 돼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얘는 획지를 의미하는 거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획지. 11번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지. 옳은 지문이죠.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그 다음에 주거상업 공업 나오면 더 볼 필요도 없어요. 주거상업 공업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리는 택지라고 하는 것이죠. 택지. 둘 다 옳은 지문. 12번 용도지역 상호간이냐. 그 다음에 뒤에 용도지역 내 상호간이냐. 자, 용도지역 상호간이라면 대분류를 의미하고 용도지역 내 상호간이면 소분류를 의미하죠. 그래서 용도지역 상호간이면 이행이 아니라 후보지가 돼야죠. 용도지역 내가 이행지가 돼야 되고 그래서 X. 자,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활용실익이 없거나 적습니다. 활용실익이 없거나 적다면 경사진 토지구나. 법지. 옳은 지문. 도시토지로서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입니다. 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용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방치한다, 놀리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휴지야, 유휴지.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도시토지에 있는 유휴지니까 공한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최소한 유휴지거든 유휴지나 공한지라고 할 수는 있지만 공지, 얘는 아니죠. 공지는 빈 공간이니까. 그 다음에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소지죠. 소지. 개발되기 이전 자연 상태 토지 소지. 자, 그 다음에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공동주택은 항상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연다기, 연세대학 기숙사, 공법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암기해요. 연다기 두 문자로 암기하시는 분도 있고, 연세대학 기숙사, 이렇게 암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다중주택이 들어가면 안 된다 했어요. 다중주택이 들어가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차만 하시는 분은, 자, 주택에 대한 우리 분류 중에 최소한 요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해보자고요. 우리가 공동주택의 규모가 크니까 공동주택부터 따지면 아파트 세 글자, 그 다음에 연립주택 네 글자,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다섯 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 밑에 다세대랑 비슷한 단독주택으로 다 가구주택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면 실무적으로 가장 쉽게 구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층수라 그랬어요. 층수. 그러니까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돼요. 면적 상관없이.
그리고 항상 다가구 주택 등 단독주택은 3층을 넘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는 연립주택이 4층이고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이 4층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연립과 다세대를 어떻게 나눕니까? 그러면 면적을 추가하는 거예요. 면적을. 연립주택이 조금 더 크니까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200평을 초과하면 연립이고, 그 다음에 660제곱미터까지, 즉 200평까지는 다세대 주택,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암기 코드가 다세대 주택 5글자,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5글자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은 똑같은 거예요. 다세대나 다가구나. 즉 66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다세대와 다가구는 면적은 똑같아요. 그럼 뭘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죠? 층수가 다른 거죠. 층수가. 그 다음에 여기에 다중주택 한 번만 읽고 끝내죠. 자,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숙집이라고 그랬죠. 하숙집.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어야 돼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이 말은 주방을 같이 쓰고 화장실을 같이 쓴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층수와 면적인데, 층수는 3층, 면적은 333. 그러니까 100평이죠, 100평.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암기 코드가 다중이는 3둥이에요, 6둥이라고 그랬어. 3둥이가 여러 명 있다. 3둥이 가족이라고 했어. 3둥이. 333.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부동산의 개념과 용어 정리의 해설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